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자기 편향입니다. 그래서 억울해요. 그래서 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그냥 저희 재밌게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부정을 해가지고 언론을 타는 분들 보세요. 조금 뭐 이름 있는 사회 지도층, 그게 경제계 인사든 정치계 인사든 보면은요, 처음에 나올 때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못한 게 없거든요. 진짜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나 한번 조사해보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나와요. 그때 그 사람의 뇌를 봤더니 놀랍게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 편향, 자신한테 편향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 뇌가 나한테 이렇게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의식해야 된다. 그런데 의식하고 의지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의식하고 의지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뇌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배를 끊겠다, 담배를. 나는 의지력이 높다, 나는 의지력이 낮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그럼 의지력이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더 잘 끊을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내가 의지력이 높다, 이런 사람이 담배를 더 잘 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미국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력에 높은 점수를 준 사람일수록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끊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의지력이 낮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 치료를 했든지 다른 사람과 협력을 했든지 금연 모임에 들어갔든지. 그런데 의지력이 높은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가질수록, 그게 공무원이라는 권력이든 의원님이라는 권력이든 권력을 가질수록 우리 뇌는 자신의 의지력 점수를 높게 매깁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절제인데, 절제. 여러분 절제 동의하십니까?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데니얼 엑스트라는 사람은 자기 절제 사회라는 책에서 21세기의 가장 최고의 핵심 능력이 절제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뭘 잘했어요? 절제를 잘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공부한 사람도 노는 절제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돈을 모은 사람도 돈을 막 쓰고자 하는 여러분 이 소비 욕망을 절제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모두는 절제를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절제가 쉽다 어렵다. 여러분 특히 정상에 오르면 정상은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 가장 강한 바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밑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시민들이 국민들이 여러분 몰라요? 밑에 있을 때는. 동의하십니까? 올라가면 주시해 알아. 바람이 불어. 가장 센 바람이 정상에서 불어. 여러분 그런데 정상에 올라간 그 사람의 뇌가 바꿔져 버려요. 어떻게 바꿔지느냐? 놀랍게도 자만심을 갖게 돼요. 자만심을 갖게 돼요. 나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심리학 실험에서 아주 중요한 실험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피실험자들을 방에다 넣어놓고요. 세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에 넣어놓고 한 명의 대학생한테는 과제를 내준 걸 논문을 쓰는 걸 지켜보는 감독권을 줬어요. 감독권을. 그리고 2명은 그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그 작문을 쓸 수 있도록 쓰는. 그리고 감독권을 준 사람한테 뭐가 생겼어요? 작은 권력이 생겼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작은 권력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2명 이제 피권력자가 된 겁니다. 감독권자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실험을 했겠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험을 보는 피감독생들은 이렇게 앉아서 글을 쓰면서 앞에다가 과자 비스켓하고 음료수를 놓고 그걸 먹고 하라 하는데 잘 안 먹어요. 자꾸 먹으라 해도 조심스럽게 먹어요. 그런데 감독을 하는 학생은 발을 꼬고 뒤로 탁 자세를, 물론
뭐 저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뒤로 제치고 나서 비스켓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막 흘리면서 먹어요. 막 음료수를 똘똘똘똘똘 마셔. 이 친구한테 뭐가 생긴 거예요? 권력이 생긴 거예요. 권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권력에도 인간의 뇌가 바꿔진다는 사실이 뇌과학입니다. 이 작은 권력에도 뇌가 바꿔져.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면 뇌가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가 스스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이 절제 스스로 하게 되면 우리는 자제력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절제한다.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게 되면 통제력이라고 불러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인간이 자제력만 발휘해서, 의지력만 발휘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금방 제가 담배 끊는 것을 가지고, 금연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오디세우스라고, 오디세이에 보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1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쓴 거잖아요. 거기 쭉 보면은 바다를 항해하다가 사이렌의 울음소리에, 사이렌의 그 노래소리에 다 끌려간다잖아요.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영웅이에요. 희대의 영웅이야. 그런데 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싶어. 그런데 나는 영웅이기 때문에 이걸 절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회의 영웅이죠.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도 사이렌의 노래소리에 홀릴지 모른다. 그러니 나를 돛대에다가 세우고 묶어라. 밧줄로, 내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묶어라. 그래서 밧줄로 톡톡톡, 밧줄로 묶었어요. 밧줄로. 그리고 다른 모든 병사들은 밀랍으로 귀를 다 막았어요. 노래소리를 못 듣게. 자기는 그 노래를 듣지만 자기가 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밧줄로 묶은 거예요. 이게 뭐냐?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시스템. 뭐 감사, 감독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사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저희 기업에도 가면 감사실이 있잖아요. 뭐 또 이제 크게 보면은 뭐 감독원도 있고, 다 이게 어느 곳이나 다 감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제도예요. 이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를 해줘야지 그냥 자제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런데다가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현대사회는 여러분 볼 때 유혹이 심한 사회예요? 유혹이 없는 사회예요? 유혹이 많죠? 유혹 과잉 사회입니다. 유혹 과잉 사회, 초유혹의 시대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진짜 우리 힘들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먹고 싶은 거 많아요. 아마 옛날처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요, 못 먹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저녁 늦게도 그냥 전화만 하면 바로 치킨이 달려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유혹, 먹고 싶은 유혹. 뭐 더 이상 다른 얘기하면 곤란하지만은 뭐 담배, 할 것 없이 술, 그리고 뭐 이성 간의 교제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유혹이 쉬워졌다. 동의하십니까? 옛날 남자 여자 사귀는 건 어려웠잖아요. 그냥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그냥 끄덕끄덕 해주시면, 이것도 설명 안 합니다. 이걸 또 설명을 하게 만들면은, 저도 어려웠거든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생겼어요? 아무튼 옛날보다 훨씬 이성 간에 사귀기도 쉬워졌고, 뭐 불법 행위하기도 쉬워졌고, 여러분, 유혹이 넘치는 사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유혹 과잉의 사회다. 이게 문제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동안에 절제 경험이 없다. 옛날은 배고픈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먹고 싶은 대로 먹습니다. 특히 점점 요즘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진성이라는 사람은 보릿고개라는 노래,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진다, 노래를 불러도 이렇게 처참하게 쳐다보시는데, 아이야 배 꺼진다 우지 말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 아이야 배 꺼진다 우지 마라 하겠습니까? 배 꺼진다고 뛰지 말라, 30년 전, 완 제너레이션 1세대 전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뛰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뛰어야 되겠습니까? 뛰어야 돼. 배 나온다, 더 뛰어라. 노래 가사를 바꿔야 돼. 세상이 바꿔졌습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아시죠?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석학이 된, 그냥 아시죠 하면은 끄덕끄덕 해버리면 된다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유발 하라리가 누구냐고 내가 안다고 쫓아가서 얘기, 2차 질문 없다니까요. 이 유발 하라리는 우리가 그동안에 인류를 괴롭혔던 3대 공포, 굶주림,
전염병, 그리고 전쟁. 이 3대 공포를 우리 인류는 극복했다. 물론 지금 그 말, 그 책 나오자마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우리를 감싸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옛날 전염병과 다르다. 지금 백신 나오지 않느냐? 관리 가능하다. 스페인 독감하고 다르다. 로마 시대 때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또 어느 정도 우리도 동의를 해야 되고요. 관리 가능하다. 이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동의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를 괴롭혔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전쟁도 아니었고, 저 3대 공포 중에 제일 센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배고픔이었단 말이에요. 배고픔. 그래서 우리 지금 유전자는요, 배고픔에 그대로 석기시대 그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지금은 배가 안 고파도 먹어. 배가 안 고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성적으로는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먹어. 여러분, 혹시 뷔페 가시면은 가기 전에 하고 가스하고 달라요? 같아요? 가기 전에 가끔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오늘 진짜 안 먹어야지. 또 술자리 갈 때도 나 오늘 진짜 안 먹어야지. 그런데 가서 딱 앉게 되면은 놀랍게도 우리 뇌 중에서 이성뇌가 아니라 본능뇌가 뛰쳐나오면은 본능뇌가 이성뇌보다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사회는 절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유혹은 점점 심해진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유전적으로 절제와 거리가 멀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데니엘 엑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절제사회라는 책에서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 1년간 사망자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분 절반이요. 암, 전쟁, 뭐죠? 총. 이게 아니에요. 절반이 그 사람이 말하는 느린 자살. 느린 자살은 서서히 자기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 느린 자살로 그 사람이 제시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여러분 잘 아는 과음, 과식, 흡연, 그리고 충동적인 성행위, 위험한 섹스 이런 것들을 잡고 있거든요. 이 느린 자살, 이걸 느린 자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느린 자살로 미국에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무려 10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피엔스라는 책의 저자인 호모데우스라는 책의 저자죠. 동시에 유발 하라리는 지금 우리는 놀랍게도 총으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당뇨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총보다 설탕이 무섭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근본적으로 뇌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의식하자. 두 번째로는 시스템, 제도의 힘을 빌리자. 이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나 혼자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나 혼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보세요. 또 마무리를 이런 거 보셨죠? 이 마무리가 지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튼 마무리를 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의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정의를. 인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감정이 행동을 지배한다. 감정이 행동을 마비시킨다. 감정이 이성을 마비시켜가지고 감정이 행동을 지배한다. 그런데 이 감정은 놀랍게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은 상황이 중요하다. 상황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펜스 룰이 뭔지 아시죠? 펜스 룰. 미국 부통령이었던 펜스가 자기 아내와 딸 이외에는 단둘이 여자하고 만나서 식사하지 않는다. 이게 펜스 룰인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상황이 중요하다. 인간은 여러분 상황의 지배를 받거든요. 감정은. 그래서 늘 우리가 나 그때 화 안 내려고 했는데 그때 상황이 그랬다. 나 그때 그거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나만 빠질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황 논리라고 하는데 상황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마다 지금 오늘 앞자리에 계신 분이 홍유진 의장님이시죠? 네. 예. 의장님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앞자리가 안전할까요? 뒷자리가 안전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강의할 때 무슨 행사할 때가 아니라 강의할 때 행사할 때는 당연히 윗사람들이 앞에 앉죠.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를 가보면은요. 제가
시청에 청렴특강을 갔는데 큰 대강당이에요. 수도권의 모시인데 큰 대강당인데 한 3, 400명, 4, 500명 모이셨는데 이렇게 대강당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그 층이 좀 다르잖아요. 그냥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드물드물 앉아 계시고 여기 앞에가 맨 앞에 여기가 상당히 멀죠? 여기가 내가 보니까 좀 높으신 분들 같아.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이렇게 다. 그러면 국장급들이란 얘기예요 다. 내가 물어봤더니 국장급들이래. 국장님들이 여기 쭉 이렇게 앉아 계셔. 그리고 사람 이쪽으로 뒤로 다 몰려 있고 이 앞에는 몇 사람 그냥 앉아 있어. 저는 여기서 강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상황을 바꿔야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진행한 분을 불러서 요청을 했어요. 화이트보드를 이쪽으로 옮겨달라. 이쪽으로. 이 앞에 있는 놈들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갑자기 다리를 딱 풀더라고. 이렇게 풀더라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야, 상황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앞자리에 계신 분은 절대로 부정을 안 합니다. 앞자리에 계신 분은 절대로 잠을 안 잡니다. 나는 아직까지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잠잔 적을 본 적이 없어. 만약에 그런 놈이 있다면 보통 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뇌과학과 연관시킬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뇌과학 연관시키지 않고요. 여러분 자녀 같으면 앞자리에 앉길 바라요? 뒷자리에 앉길 바라요? 앞자리. 왜요? 앞자리가 공부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지정석 없이 앉아라 하면 먼저 오신 분들이 어디에 앉아요? 어디 앉아요? 먼저 오신 분들이? 뒷자리? 그런데 머리 아주 좋은 놈은요 뒷자리도 안 앉아요. 그 자리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앞자리가 항상 많이 비니까 맨 뒷자리는 위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앞자리를 채울 때 차근차근 채워요. 뒤에서 세 번째까지 일어서서 나오게 해요. 일어서서 나오게! 그래서 머리 좋으신 분들은 먼저 가장 안전한 자리 가운데 뒷자리에 앉아요. 끄떡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채우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걸 행동경제학적으로 보면은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넛지가 필요하거든요. 넛지가. 여러분 행정에 이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살짝 넛지.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하다. 앞에 있는 강사들이 앞자리를 안전하게 해주면 된다. 그리고 어디? 저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있는 놈들을 본격적으로 위험하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저는 많이 모인 곳에 가면은 앞자리를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중간에 그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직접 다니면서 보여줍니다.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내가 못 가지만은요. 코로나 아니면 저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뒷자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현재의 안전을 원한다. 현재에 매몰되어 있다. 미래에 앞자리에 앉는 게 좋은 줄 알면서도 우리는 현재 안전하고 싶어서 뒷자리에 앉거든요. 물론 이걸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자리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위험이나 미래의 이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현재에 또 편향이 되어 있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00만 원 받으시겠어요? 만약에 누가 돈을 준다면은 아니면 한 달 후에 100만 원 받으시겠어요? 한 달 후에 110만 원. 자, 지금 100만 원이에요? 한 달 후에 10만 원이에요? 안 받는다. 네? 안 받는다. 청렴이니까 안 받는다. 또 이런,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대답 나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그냥 사례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교육이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그냥 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냥 준다. 그냥 주는데 지금 100만 원 받을래? 한 달 후에 110만 원 받을래?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 이성적으로. 지금 100만 원 받는 게 낫지. 지금 100만 원. 지금 100만 원 받는 것 거의 대부분이 지금 100만 원 받겠다. 그런데 이성적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달 후에 110만 원 받는 게 유리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한 달 후에 100만 원이 110만 원 되나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현재에 매몰돼 있다. 현재 편향이에요. 그런데 현재를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재를 없애버리면. 자, 1년 후에 100만 원 받을래? 1년 1개월 후에 110만 원 받을래? 놀랍게도 인간이 지혜로워져요. 1년 1개월 후에 110만 원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현재에 매몰되어 있다. 현재는 너무나 큰 유혹이다. 그래서 지금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은 미안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행동을 해버릴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현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현재가. 현재 이것 때문에 내가 미래에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지만서도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현재의 유혹에 약하다. 인정하십니까? 현재의 유혹에 약하다. 그래서 자기 편향에서 벗어나야 된다. 현재 편향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의식을 하자. 의식을 하자. 두 번째는 의식이나 의지력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상황을 만들지 말자. 어떤 상황이요? 혹시 내 뇌가, 내 본능 뇌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 상황을 만들지 말자. 여러분, 집에서 우리 남자 선생님들, 우리 의원님들, 사모님하고 마주 앉아 식사하세요? 옆에 앉아 식사하세요?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주 앉아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위험한 짓거리입니다. 마주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마주보는 것은요. 그래서 이 마주보는 공간은 긴장의 공간이고 갈등의 공간이에요. 옆에 있는 공간은 친밀의 공간이에요. 친밀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정상회담 할 때는 마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짝 이렇게 옆에 앉잖아요. 예.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귈 때 이 여자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여자가 나를 싫어하더라도 이 여자를 어떻게 하든지 내 여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쳐다보지 마세요.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 비슷한 강의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그 오디오북이라고 있어, 오디오로 듣고 깜짝 놀랐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애할 때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대. 늘 차 옆에 태우고 가서 바다를 보고. 제가 바다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 제 아내 데리고 가서 바다를 보면서 비전을 얘기하니까 넘어가죠. 말 잘하는 놈이 넘어가지 않겠어요? 예, 넘어가지. 그래 넘어와 버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바로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 여자 사귈 때도 플레이보이 기질이 있는 놈들은요, 여자하고 사귈 때 이렇게 앉아서 둘이 대화할 때도 끊임없이 끄덕끄덕 하다가 잠깐만 기회만 있으면은 잠깐만요 하고 옆으로 가요. 놀라운 놈들입니다. 그런데 인상도 안 좋은 놈이 여자 사귈 줄 모르는 놈은 계속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 일어나. 여자 먼저 가버리고 말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은 두 사람의 친교를 다질 수 있는 제일 좋은 공간 중에 하나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영화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화관은 왜 좋냐? 여러분,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첫 번째,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어두우면 눈이 커져요, 작아져요? 어두우면 눈동자가 커져요, 작아져요? 빛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커져요. 여러분, 내 눈은 똑같아. 여러분, 빛에 상관없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져요. 동공이 열리면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이게 심리학이에요. 그냥 제가 이걸 심리학 또는 뇌과학을 근거로 대면 복잡하니까 그냥 끄덕끄덕 또 근거 대면 어쩌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눈이 커지니까 마음이 열려.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영화관 가서 마주보고 앉아요? 옆에 앉아요? 옆에 앉아. 옆에 앉게 돼.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나서 영화관 갈 때는 집에서 한 번도 안 먹던 놈도 팝콘을 사요, 안 사요? 그때 팝콘 건강에 안 좋다고 안 사는 놈들 가끔 있어, 이성적 논리적으로. 이런 놈들 장가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또 어떤 놈은 돈 자랑하기 위해서 팝콘 2개 사네? 이것도 의미 없는 놈이에요. 팝콘 하나를 사야 돼, 하나를. 하나를 사고 팝콘을 혼자 먹어요? 같이 먹어야지, 같이. 내가 먹고 네가 먹고 처음에는 조심해서 먹어, 조심해서. 그러다가 가끔 손이 마주칠 때 있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처음에 손이 마주칠 때는 빨리 피해요. 그러다가 점점 피하는 속도가 늦어져요. 끝까지 빨리 피해버린 놈, 미래 없는 놈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점점 느려져. 그러다가 팝콘이 다 끝날 때쯤 깜빡했네 하고 팝콘인 줄 알고 잡았다고 손을 딱 잡아. 그때 여자가 이 손 놔! 하고 나오는 여자 있어, 없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한 여자도 없어. 여러분, 결정작용이에요. 옆에 있는 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상담할 때 또는 민원인을 만날 때도 반드시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 그러세요? 잠깐만요. 옆으로 가야 돼. 옆으로 가면 어찌 되느냐? 지금 하는 얘기 이렇게 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나도 좋고가 아니라 나만 좋고 저쪽에서 네가 좋고 서로 그래서 부부 사이 식탁 배치를 절대로 마주봐서는 안 된다. 마주보다 싸운 놈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부는 옆에 앉아라. 여러분,
옆에 앉고 마주 앉아서도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한테 웃으면서 끄덕끄덕이 되던가요?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여자 앞에 두고 남자가 그냥 별것 아닌 걸로 끄덕끄덕 하는 놈들 전부 불륜입니다. 불륜. 내 말이 틀렸습니까? 불륜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사랑의 기술자입니다. 에리 프롬의 책을 읽은 놈이에요. 그 놈은 분명히.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제대로 읽은 놈이에요. 자, 사모님 앞에서 끊임없이 웃으면서 끄덕끄덕. 그냥 끄덕끄덕만 한 게 아니라 감동도 해야 돼. 먹으면서 맛이 없어도 와 맛있다. 여자가 자기야 이거 좀 짜지 않아? 아니 간간해야지. 이거 싱겁지 않아? 아니 싱거우면 좋지. 건강에 좋고. 이렇게 우기는 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보 좀 짜지? 그러니까 좀 짜긴 짜다. 너무 솔직한 놈이죠. 미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솔직해야 되지만 솔직 또한 놀랍게도 자기 편향입니다. 자기 주장입니다. 그래서 도로시 딕스라는 미국의 소설가, 여류 소설가는 부부 사이 솔직은 금물이다. 집에서 싸울 때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솔직이에요. 여보 솔직히 말 좀 하자. 그래 솔직히 말하자. 솔직히 나는 이렇거든. 그럼 저쪽에서 나도 솔직히 이렇거든. 솔직히 이러다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 솔직히가 맞는 말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다. 자기 주장이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원님들 다 잘하고 계시고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자제력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기도 쉬운 자리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내 이성이 그런 게 아니라 내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다. 내 감정 그럴 수 있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우선 인식하자. 그래서 늘 의식하고 그리고 타인의 통제, 다시 말해서 조직의 통제를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했는데 여러분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7,000번 강의 중에 질문 들어온 게 딱 2번 있어. 2번. 내가 이 눈 말 안 하면 눈 수술했냐고 물어보는 놈들. 그리고 지금 한 번도 질문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들어주셔서 고맙고요.